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교시에서 우리가 화장품 제조 공정론 유화와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하면 에멀전을 조금 더 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에멀션이 파괴되는 부분들, 특히 이를테면 크리밍이라든가 또 침강이라고 하는 세디멘테이션이라든가 또는 합일되는 과정들 또는 그 응집이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화가 자꾸 깨지고 이제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안정성을 갖다 해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제거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하게 만드는 부분을 조금 전에 1교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유화를 갖다가 방해하는, 유화를 빨리 해체시키는 그런 것들도 또 다른 하나의 기술로서 또 활용이 될 그런 이제 분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유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졌었던 에멀션을 이제 해체시키는 이런 것을 해유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de-emulsific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는 생성된 에멀전을 파괴를 해서 그래서 에멀전이 다시는 형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해유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원리는 유화제의 기능을 갖다 최대한 저하시킴으로써 이렇게 해유화라고 하는 에멀션이 다시 이제 생성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가 어떤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온도를 갖다 변화시킴으로써.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어떤 점이 존재한다 그랬죠? 비이온 계면활성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구름점이 존재한다고 그랬었죠. 구름점. 그래서 어느 온도 이상에서는 탁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온도가 구름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온도에 따른 성질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유화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염을 갖다 이제 첨가하는 거예요. 뭐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알칼리의 어떤 결합된 형태, 혹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염들, 보통 많이 이제 쓰는 것이 그야말로 식염, 우리가 먹는 소금을 갖다가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염을 첨가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OW형 에멀전에다가 염을 갖다 첨가를 하면은 응집이라든가 합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진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뭉쳐져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유화제의 기능을 갖다 저하시킴으로써 다시 에멀션이 안정된 상태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HLB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한 유화제와 HLB가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첨가를 하는 거예요. 첨가를 함으로써 원래 최적의 HLB 값을 갖다 가졌을 때 우리가 투입했었던 계면활성제의 전체 합이 최적의 HLB 값을 갖다가 가졌을 때 좀 더 안정한 그런 에멀전을 갖다가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런 상태를 갖다 유지할 수 있을 텐데 HLB 값이 큰 그런 이제 그 계면활성제를 갖다 첨가함으로써 에멀전이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합일이 일어나도록, 즉 에멀전이 깨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크리밍을 촉진시키거나 침강을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크리밍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원심력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심력을 가해서 빨리 뜨도록 하거나 또는 혹은 빨리 앉도록 하거나, 즉 분산상과 연속상을 갖다가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갖다가 걸어줘서 직류 전압을 갖다 가하게 되면은, 그러게 되면은 에멀전 액적이 전기용동 그런 그 방법으로 얘네들이 전극에 쭉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전을 띈 놈은 음극적으로 가게 되고, 음전을 띈 놈은 양극적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쫙 분리가 되겠죠. 그쵸? 예. 그러한 이제 전압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합의를 촉진시키는, 즉 서로 뭉치도록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액적에 젖기 쉬운 재료들을 갖다가 이 기벽에서, 벽면에서부터 조금씩 집어넣어 줌으로써 자꾸 합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유화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멀전을 안정하게 만드는 방법하고 반대로 이제 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다양한 유형의 에멀전들, 특히 OW형 에멀전이라든가 W형 에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그런데 에멀전에는 다상형 에멀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또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러한 다상형 에멀전은 에멀전의 액적 속에 또 다른 상이 존재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WOW형이 있거나 또는 OWO형이 있거나 이렇게 다상형 에멀전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WOW형 에멀전을 갖다가 제조하는 방법은 보통 2단 유화를 갖다 이제 하게 되죠. 예. 그래서 WOW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는 뭐를 만들겠어요? WO 타입의 에멀전을 만들겠죠. 예. 즉 오일이 연속상이고 그 안에 수상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이번에는 다시 수상에다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WOW 타입의 그런 이제 다상형 에멀전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2단 유화법을 갖다 쓰게 되는데 HLB가 낮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갖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디다 넣겠어요? HLB가 낮은 녀석이니까 주로 WO 타입의 에멀전을 갖다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물을 오일상에다 집어넣어서 W 타입의 그런 에멀전을 갖다 이제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W 타입의 에멀전을 갖다 이제 제조를 해서 그 1차 유화를 갖다 이제 한 다음에 그 1차 유화된 녀석을 이번에는 HLB가 높은 계면활성제를 써서 그래서 그 어디에다가 이제 수상에다가 다시 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WO 타입의 에멀전을 갖다가 이제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2차 유화를 갖다 이제 하게 되면은 WOW형 에멀전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WOW형 에멀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으로서는 역시 이거는 이제 다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외상, 내상, 즉 밖에가 수상이고 그렇죠? 연속적인 이제 수상인 상태에다가 액정 내 수상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유막, 그렇죠? 유상이 좀 더 안정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막을 통한 내수상의 물 또는 수용성 물질의 투과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막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WOW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수상이 안쪽에 있는 유상막을 갖다 거쳐가지고 그 더 안쪽에 있는 수상까지 침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좀 더 안정한 그러한 액적을 만드는 에멀전을 만드는 이제 그런 방법이겠죠. 지금 이제 WW 타입의 에멀전을 갖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2단 유화법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OWO 타입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굳이 그거는 이제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OWO 타입의 경우에는 딱 요거랑 반대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HLB가 낮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LB가 높은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갖다 이제 써서 그래서 뭐를 먼저 만들겠어요? OW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2단 유화에서 두 번째는 이제는 HLB가 낮은 계면활성제를 쓰고 어디에다가 오일에다가 OW에 만들어진 에멀전을 갖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화를 시키게 되면 OWO 타입의 그러한 이제 다상 에멀전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WO 타입이나 WOW 타입이나 혹은 OWO 타입의 그런 이제 다상 에멀전 갖다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다상 에멀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앞에서 이제 에멀션을 조금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면화학적인 방법 또는 기계적인 방법 이런 다양한 것들을 썼잖아요. 어느 방법이든 다 뭐를 하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에멀션을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좀 더 안정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만든 그런 에멀전을 우리가 다른 형태로 부르기도 하죠. 나노 에멀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왜? 아주 미세해서 이제 나노 크기 정도 간다고. 나노 크기의 에멀전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통상적인 에멀전들 수 마이크로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 혹은 0.1 마이크로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가는 통상적인 에멀전의 경우에는 우리가 유백색을 띠는, 그쵸? 흰색을 띠게 되는 그런 이제 에멀전을 만들게 되지만은 바로 이렇게 마이크로 크기의 그런 에멀전을 만들게 되면은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얘네들은 저 세 번째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반투명한 그런 이제 색을 갖다 나타내게 돼요. 투명한 거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이런 그 통상적인 에멀전 로션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흰색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투명하거나 또는 푸른 빛깔이 살짝 도는 그런 유백색들 이런 그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고요. 기계적으로 저렇게 나노 에멀전을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미세하게 부숴야 되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노 에멀전까지 만들기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 믹서를 갖다 이제 가능하면 아주 미세한 입자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호모 믹서를 갖다 이제 널리 쓰는 것이죠. 또 그런데 이제 요 나노 에멀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에멀전보다는 안정성이 그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적으로는 준 안정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한 상태면 스테이블이에요.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면 언스테이블입니다. 근데 준 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그 중간이라는 거죠. 안정한 상태는 어느 때가 안정한 상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상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죠? 오일은 위쪽이고 그 다음에 수상은 밑에 쪽으로 가라앉아. 그러한 형태가 안정한 상태겠죠.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는 유화, 즉 에멀전 상태이겠죠. 오일을 잘게 부숴서 그래서 수상에 골고루 이렇게 분포하도록, 그래서 에멀전 형태로 이제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요 나노 에멀전의 경우는 그 중간쯤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나노 에멀전이 그 입자의 에멀전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력학적으로 준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침강을 하거나 부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침강이 쉽게 일어나거나 떠오르는 크리밍이라고 하는, 부유가 쉽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토크의 법칙을 따른다. 바로 가라앉는 속도나 떠오르는 그런 이제 부유 속도를 갖다가 스토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나노 에멀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준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스토크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브라운 운동을 갖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갖다가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러면 나노 에멀전이라고 하는데, 나노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노라고 하는 것은 그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크기. 그쵸? 즉 소수점 이하 0.002 9개가 되는 그런 이제 크기는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요 나노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에
나노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나노스는 난장이를 갖다가 지칭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즉 보통보다는 작다, 아주 작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 미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갖다 나타내고요. 머리카락 굵기의 4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정도 크기. 어느 정도로 작은 거냐면요. 그래서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지구의 저 둘레를 갖다가 1m라고 하자고요. 지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골프공의 크기를 갖다가 1나노미터라고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골프공의 크기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작은 그런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바로 이렇게 그러면 나노 에멀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그 얘기를 갖다 좀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나노 에멀션은 이제 특징이 여기 우리가 보통 통상적인 그런 계면활성제를 쓰는 것보다는 인지질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계면활성제를 쓸 경우에 나노 에멀션을 갖다가 우리가 비교적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은 어디에 이제 우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피부의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바로 인지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랑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생체 친화형인 유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를 갖다 촉진하는 그런 작용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능을 갖다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우수한 피부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높은 피부 보습 지속력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을 포함하는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들,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미생물을 갖다 활용을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바이오 서펙턴트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죠. 일반 유화제를 갖다 활용했을 때 나노 에멀전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인지질을 갖다 포함하는 계면활성제를 활용해서 나노 에멀전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유화제를 갖다가 활용한 나노 에멀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수한 퍼짐성이라든가 빠른 흡수감, 또 끈적이지 않고 무겁지 않은 그런 이제 사용감, 그리고 다양한 제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서 일반 유화제를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나노 에멀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갖다가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노 에멀전을 만드는 방법도 앞에서 우리가 에멀전을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아요. 기계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계면화학적인 방법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유화 방법에서 계면화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의도는 뭐였었냐면은 조금 더 에멀션을 갖다가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잘게, 그쵸? 아주 미세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계면화학적인 방법을 갖다가 쓴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전상온도 유화법이라든가 또는 온도가 빠진 전상유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디상유화법, 액정상유화법이라고 하는 기계적인 방법을 갖다 활용한 그런 이제 계면화학적인 방법을 활용한 그런 이제 유화법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노 에멀전을 제조하는 기계적인 방법으로도 몇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압유화법이에요.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확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확 뿜어낼 경우에는 입자가 굉장히 미세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스프레이, 그쵸? 압력을 갖다 확 줘가지고 밖으로 그냥 축 뿜어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프레이를 천천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확 걸리지가 않으니까 지지지지직 하면서 물방울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압유화법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초음파 유화법입니다. 초음파 유화법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이 입자를, 즉 에멀전을 갖다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음파 유화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왼쪽에 밑에 있는 이제 방법이고요. 저기에 울트라소닉
즉 초음파를 갖다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면 초음파에 의해서 잘게 깨져가지고 저렇게 지나가면서 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압유화법은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은 압력으로 작은 공간을 통해서 확 뿌렸을 경우에는 커다란 입자들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있는 거는 저거는 이제 제가 기계적인 방법으로도 이제 가능하지만은 저게 이제 우리 소위 많이 쓰게 되는 호모믹서처럼 그런 구조를 갖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로타가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마찰에 의해서 안에 들어갔었던 그런 입자들이 잘게 부서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유화법입니다. 아까 SPG 막 유화법이라고 해서 막 유화법을 갖다 이제 써서 WO형 혹은 OW형 유화를 갖다 이제 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압력으로 바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상에 들어가는 즉 안쪽에 들어가는 분산상을 갖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도 미세한 나노 에멀전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더 살펴보면은 고압유화 장치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맨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유화가 되어 있는 녀석을 갖다가 안쪽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데 높은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저 아주 좁은 노즐을 갖다 통과하면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미세한 그런 입자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게 돼요. 요거를 이제 뭐를 갖다 통해서 하게 되냐면 호모게나이징 밸브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압력을 조절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고압유화 중에 압력 요동 현상은 특히 두 번째 스테이지 이때 이제 밸브 조절로 그 크기를 갖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즉 밸브로 조절한다는 얘기는 저 공간을 갖다가 얼만큼 미세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높은 압력은 일정하게 이제 걸려 있지만은 밸브를 조정함으로써 그 공간을 갖다 아주 작게 유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미세한 녀석이 나올 테고 조금 공간을 갖다 여유 있게 하게 되면은 좀 큰 그런 입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고압 유화 장치의 형태이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인터액션 챔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챔버를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채널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로 들어왔던 것이 두 개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얘기는 또 좁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큰 걸로 들어왔던 녀석이 갈라지면서 좁아지게 돼요. 그랬다가 또 다시 합해지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세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를 갖다 세분하게 하는 요건 이제 기계 장치로 마찬가지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쪽에서 저 왼쪽에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에멀션 입자가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즉 입자의 크기가 불투명 죄송합니다. 불균일하게 큰 놈 작은 놈 뭐 이렇게 이제 섞여 있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장치를 통해서 집어넣어 주면서 중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Y자로 다시 갈라졌다가 다시 이제 합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식으로 확산을 시켰다가 다시 모으게 되면은 저렇게 불균일한 크기를 갖다가 가졌던 녀석이 아주 미세하게 이러한 입자로 0.74 마이크론 정도, 500 마이크론 정도의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커다란 평균 입자를 가졌었던 녀석이 0.74 마이크로메타 크기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 장치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유형도 있습니다. 요거는 얼티마이저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입자를 갖다 우리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잘게 부수도록 하기 위해서 망치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는 갈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주 단단한
그런 이제 물체에다가 내 던져가지고 파쇄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기 고압류화 장치. 예. 저 이제 요거는 이제 고압이 아니라 충돌을 활용한 건데 제 제목을 갖다 잘못 써놨네요. 그래서 마하 3에서 7. 마하라는 건 뭐죠? 초당 이 소리, 음속으로 이동하는 걸 갖다 마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40m 나갑니다. 우리 그 사람의 소리라든가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초당 340m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마하 3에서 7 그런 정도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체를 갖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저 다섯 번째 저 공간에다가 그냥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가 부서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보통 요거는 이제 에멀전 입자보다는 사실은 어디에 그래도 많이 쓰게 되냐면은 고체 입자들 이런 것들 갖다가 액상 그 용액 상태에서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딪혀서 아주 잘게 부수는 그런 이제 공정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정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입자를 갖다 이제 잘게 만드는데 앞에서 잠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인지질을 사용할 경우에 인지질을 포함하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렇게 미세한 그런 이제 입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특히 그러한 이제 입자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인지질을 갖다 이제 포함하는 계면활성 작용을 하는 녀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이 비어 있는 구형의 공처럼 만들어지는 저런 형태의 물질을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바로 저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포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요 리포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솜을 형성하는 지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천연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는 레시틴, 대두 그 인지질이라든가 또는 달걀에 있는 레시틴은 달걀에도 있죠. 난황, 달걀 노른자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합성 레시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렇게 안쪽이 비어 있는 바로 리포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양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이제 친유성 꼬리 그리고 친수성인 이제 머리를 갖다 가지고 있는데 요 리포솜의 경우에 레시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요. 꼬랑지가 두 개예요. 머리 하나인데 꼬랑지가 두 개예요.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도 꼬랑지가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또 그 꼬랑지가 가지가 달린 경우, 휘어 있는 경우 이런 등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소위 미셀의 형태가 달라지게 돼요. 특히 이렇게 꼬리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뭐냐면 라멜라상에 즉 머리를 서로 맞대거나 꼬리를 서로 맞대는 그러한 유형의 미셀을 갖다 이제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인지질 즉 레시틴과 같은 저렇게 꼬랑지가 두 개 이상 달린 그런 녀석들인 경우에 저렇게 뭐라 그럴까 안에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특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세포막 우리 몸에 이제 세포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계면활성제처럼 생긴 저 녀석들 꼬랑지가 다 두 개씩 달렸는데 저러한 녀석이 이제 인지질이란 말이에요. 저희 인지질의 경우에 저렇게 생겼고 저러한 인지질들은 리포솜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친수성 부분과 친유성 부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한 문잔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성분들이잖아요. 맨 처음에 왼쪽에 A처럼 보시는 거는 저거는 이제 머리 하나에다가 꼬랑지가 하나인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구형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미셀이 형성이 이제 농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 만들거나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 이루게 되는데요. 저렇게 꼬랑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바이레이어라고 해서 라멜라상을 갖다 만들게 됩니다. 층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저
머리 쪽이 가 있는 쪽에는 뭐가 있겠어요? 거기는 수상. 그쵸? 꼬리 쪽이 다 마주보고 가 있는 데는 유상, 수상, 유상. 이런 식의 여러 개의 층을 갖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포솜 형태를 갖다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친수성기하고 친유성기는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다른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포솜을 갖다 이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예. 아유, 한 번에 2개 나왔네. 이렇게 리포솜을 만드는 방법은 일용액, 주로 이제 인지질을 포함하는 이런 이제 지지체. 두 번째는 이제 생리활성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왜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냐면요. 아까 그 안에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유용한 물질을 갖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미노산이라든가 우리 피부에 들어가지고 아주 유용한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영양소들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용액, 2용액을 갖다 혼합을 하고 응축 교환을 하면서 유기용매를 갖다 제거를 하고 다시 동결건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리포솜 형태를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 예를 갖다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리포솜을 갖다 만들게 되는 것은 뭐의 특징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계면활성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닥이 한 가닥이거나 혹은 두 가닥인 경우 저렇게 따로 존재를 하던 녀석이 이렇게 구형을 갖다 만들거나 또는 이렇게 실린더 형태를 갖다 만들거나 또는 육방정형을 갖다 만들거나 그쵸? 이렇게 라멜라상을 갖다 만들겠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라멜라상의 경우에는 뭐를 만든다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안에가 비어있는 스페리칼 형태의 리포솜을 갖다 만들 수 있다. 바로 이것은 저기 제목에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Surfactant structures in water as concentration of solute increases. 솔루트라는 건 여기서는 이제 계면활성제죠.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상에 있어서 설펙턴트, 계면활성제의 구조가 어떠한 미세를 만드는지를 갖다 이제 다양하게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교시 이걸로 마치고 3교시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